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헌법이라는 그 아주 높고 험준한 산을 정복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가 바로 히말라야 산입니다. 히말라야입니다. 네, 보여주시죠? 정말 멋있죠. 제가 찍었어요. 그 히말라야라는 곳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또 정말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곳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산악인들만 가는 곳 같잖아요. 전문가들만.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저 꼭대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히말라야라는 곳을 느끼고 오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또 갈 수 있고 또 품 안에 안아주는 것이 저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몰골을 해가지고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거지 같은 몰골이라서 제가 나온 사진은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정말 저 사진을 고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올해, 내년에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정말 그때는 힘들다고 하면서 잘 못 느꼈는데 다시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그냥 그 산을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헌법을 느끼십시오.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을 막 정복하고 우리가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느끼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대단한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흥미를 가지시고 그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2장에 해당되는 헌법 2장에 해당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여러분 교재를요 딱 펴보시면 104페이지를 펴보시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돼 있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권. 도대체 기본권이 뭘까?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권리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권, 그리고 평등할 권리, 그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 가치를 가질 그럴 권리, 정말 잠잘 권리, 맛있는 거 먹을 권리,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권리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걸 인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인권을 헌법에 규정했을 때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인권을 헌법에 써놨을 때, 즉 헌법에 써져 있는 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13번째 주제를 가지고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기본권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내 권리, 내 기본권을 보장해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기본권 보장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자, 여러분 2011년 2월 10일 아시아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냐면 나에게 있는 기본권이 뭐다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010으로 통합한 건 위헌이다. 이제 우리는요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010으로 합쳐진다. 그래서 선생님도 다른 번호 쓰다가 010으로 바꿨거든요. 휴대폰 바꾸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바꿨어요. 정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010으로 무조건 다 가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돼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대네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법한 근거도 없이 번호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번호 이동의 차별적인 운영, 한시적 번호 이동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자별 식별 번호였죠. 011은 어떤 회사, 016, 017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이용자의 재산권, 인격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자기정보 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이렇게 제기를 했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011 혹은 016, 018을 썼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번호를 쓰는 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탁 010으로 몰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오고 아, 그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정말 헌법소원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 나중에 되면 관심 있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본권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란색만 두 개 들고 있지?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 22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헌법으로 따지면 지금 이 헌법의 2장을 공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헌법을 딱 보면 앞에 뭐 전문도 있고 총강도 있지만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써 있는 기본권 보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권 보장이라는 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말고도 국회는 어떤지 뭐 정부는 어떤지 막 이런 내용들 통치 조직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지만 이 통치 조직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 이유도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등등 이런 국가기관이 이 헌법에서 정해주는 권한 외에 그 이상 행사하면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권력 남용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거니까 이 헌법에 써져 있는 그런 권한들만 행사하라고 해서 통치 조직이 여기 써 있는 거고 이 통치 조직이 써 있는 목적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권이라는 것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적어보면 첫 번째는 기본권의 기능. 기본권의 기능이 아니죠. 의미. 네. 의미와 기본권의 의미와 방금 말씀은 드렸지만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이 기본권은 어떻게 발달하게 됐는지 발달 과정. 그런데 이 발달 과정은 우리 이미 1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확인해 보고 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발달 과정과 이 기본권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능 이렇게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본권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네, 기본권의 내용, 즉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하는 등등의 그런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보겠는데요. 기본권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22강, 23강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어디서 출제됐냐면 이 기본권의 내용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 3년간 기출문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20문제 거의 대부분 이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조금씩 가미가 되지만 대부분 기본권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어렵게 출제됐던 것은 우리 기본권 중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교하는 것. 네,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 첫째 의미와 성격, 두 번째 발달 과정과 기능, 세 번째 기본권의 제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관련해서 지금 1, 2, 3번까지가 베이스가 되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바로 엑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기본권의 의미와 그리고 성격. 첫 번째. 자, 보세요. 의미. 벌써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권이라고 한다고요. 인권. 그래서 그 인권이라는 거 굉장히 어디 써있지도 않고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인권을 헌법에 써서 그것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을 헌법에 쓴 것, 그것을 특히 기본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기본권의 의미를 써보면 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특히 기본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기본권의 성격 혹은 어떤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 기본권의 본래, 성질 해서 본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본권의 본질에 대해서 의견이 부닥쳐요. 자, 보세요. 네, 좀 반듯하게 그려야지. 어떻게 부닥치냐면 자, 보세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잖아. 원래 갖고 있었던 인권이야.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보다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헌법에 쓴 거일 뿐이지 원래 갖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본권을 무엇으로 보냐면 자연권,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권리로 본다라는 것이죠. 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야야야 봐봐.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에 써진 거잖아. 헌법에 써진 걸 기본권이라고 한다며. 헌법에 써진 거, 현실에서 써준 거, 현실에서 정해준 거, 국가가 정해준 게 바로 기본권이야. 그게 바로 실정권 사상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본권과 관련해서 원래 있었던 인간의 인권 자연스러운 권리야 라고 보는 사람, 기본권의 성격을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현실에서 정해준 거지, 헌법에 규정된 거잖아 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자연권 사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권은 바로 천부인권이다, 하늘이 부여한 거다 라고 보는 반면에 실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 헌법에 규정된 권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국가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거지.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무슨 하늘이 부여한 거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자연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잘 보장하기 위해서 다만 그냥 헌법에 써놓은 것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자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 하늘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기본권은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절대성. 네? 따라서 국가가 이거 제한하면 돼, 안 돼? 제한하면 안 되죠. 하늘이 부여한 거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실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에 써준 거야. 국법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써준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권의 상대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요, 우리나라 헌법 속에 이 기본권은 자연권적 성격을 가질까, 실정권적 성격을 가질까? 네. 우리나라 헌법 속에 이 기본권의 성격은 어떨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 자연권과 실정권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성격은 자연권과 실정권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선생님이 이건 개념 강의에서도 뭐 헌법 조항 쓰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말씀을 딱 드리면 자, 우리 헌법 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기본적 인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의무야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봤을 때 자연권 사상이구나.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동시에 37조 2항에 가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서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도 써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0조에 보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고도 써서 자연권 사상이 드러나 있으면서 동시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정권 사상도 들어가 있는
즉 우리 헌법의 기본권은 바로 어떤 성격? 자연권과 실존권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권의 의미와 성격을 봤고요. 실제로 자연권 사상과 실전권 사상이라는 이 용어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됩니다. 뭐지? 네. 아무튼, 네. 왜 이런 소리가 나왔지? 네. 아무튼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민망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 자연권, 실전권 잘 알아두세요.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본권의 발달 과정과 발전 과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발달 과정, 발전 과정과 그리고 기본권의 기능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권의 발달 과정, 발전 과정은 우리가 이미 1단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나 이제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원래 이제 기본권 17, 18세기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에 사람들이 주장한 거 뭐였죠? 제발 그러면서 나에게 이걸 보장해줘 라고 했던 거. 나 간섭하지 마. 나 억압하지 마. 나한테 강요하지 마. 했던 거 그거 뭐죠? 그쵸.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 가장 역사적인 기본권을 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자유권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러분 19세기로 딱 넘어왔어요. 19세기로 딱 넘어왔는데 이때 이 자유를 누리고 이때 이 권리를 누렸던 사람은 정말 소수의 부르주아 시민 계급뿐이었죠. 노동자 계급, 여성, 그다음에 노동자 계급, 여성, 흑인 등등은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차티스트 운동 등등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참정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과정 두 번째 참정권.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요. 자본주의 모순에 따라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 바이마르 헌법에 나타나면서 사회권이 나타나게 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요. 자, 보세요. 이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이 17, 18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그리고 이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나타났다고 해서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20세기 현재에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권의 발달 과정, 즉 기본권이 이렇게 풍부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다가 발전해서 이렇게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참정권은 국가애로의 자유의 발달 과정 이야기할 때 국가애로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것이 참정권이라는 형태,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하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발달해서 사회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권의 발달 과정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복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권의 기능을 한번 볼게. 여러분 기본권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헌법에 써놓은 것, 규정해 놓은 것을 특히 기본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기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 존중,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 존중,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런 기본권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기본권은요. 이게 보세요. 우리 사회라고 해봅시다. 이 기본권은 이 사회를요. 하나로 합쳐주는, 통합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본권이 사회를 하나로 합쳐줘요? 네. 왜냐면요. 자, 기본권 중에 대장 기본권은 바로 인간 존중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장 기본권. 인간 존중과 가치, 인간 존엄성과 가치라는 게 대장 기본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각자는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 기본권에 대한 사람들이 공유를 같이 하고 있죠. 그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고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선생님들만 존중받을 존재, 만약에, 또는 남자들만 존중받을 존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겠어? 아니죠. 발기 찢어지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기본권,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가치를 지닌다라는 이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하나로 똑똑똑 똘똘똘똘 뭉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누구는 존중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가 하나로 통합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사회 안에 국민이 있죠. 그쵸? 그리고 어떤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이 기본권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 정치 권력을 창출하게 하게 합니다. 정치 권력 창출. 그쵸? 네. 왜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 왜요? 국민은 어떤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만들어줍니다.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치 권력은 권력을 행사하는데요. 이 기본권의 세 번째 기능 뭐냐면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 하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민이 정치 권력 만들어줬습니다. 왜요? 기본권 중에 참정권이라는 거 있으니까. 만들어줬는데 이 정치 권력은 권력을 행사하잖아. 근데 행사할 때는 반드시 어떤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돼? 국민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평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인간 존중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권의 기능은 정치 권력 행사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한다. 제한, 한계라고 쓰는 게 더 좋겠대. 한계. 제한이라고 쓰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 썼다 지웠다 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그럼 막 범벅이 돼요. 막 수정 테이프가 막 이렇게 돼요. 저 이해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한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보겠습니다. 이 지금 기본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기본권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본권의 성격을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권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권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의 발달 과정,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대로 했던 거 1단원에서 한 거 복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본권은 어떤 기능 가지고 있냐면 인간 존중이라는 아주 기본권 중에 대장 기본권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참정권이라는 기본권 통해서 정치 권력을 창출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 행사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된다는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제한점을 설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기본권의 제한이에요. 네. 우리 헌법을 딱 보면요. 네, 헌법을 보면요. 네, 제한의 사유와 제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국민의 우리 10조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해서 자연권 사상이 나타나 있으면서 동시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냐면 제한의 사유는 세 가지예요. 국가 안전보장, 그 다음에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만 방법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네.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마음대로 횡단보도 막 그냥 길거리 못 건너게 하죠. 도로. 그쵸? 건너지 마시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법을 만들어놔요. 뭐? 도로교통법.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뭐 운영에 관한 법. 뭐 이런. 즉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고요. 이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싶을 때는 방법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필수 자료에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필수 자료입니다. 자, 보세요. 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조항이 37조 2항입니다. 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 조항이자 즉 기본권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 라고 해놓은 근거 조항이자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제한하지 마 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나타내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라는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기본권 제한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기본권의 한계가 나타나 있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자 보세요. 목적상 이런 목적,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필요한 경우에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데 과잉해서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뭐요? 법률로서 즉 형식상 법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썼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네, 뭐 질서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네,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공공복리를 위해서 너네 사실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지만 5층, 6층까지 건물 못 올려라는 거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한할 때는 넌 건물 못 세요. 이렇게 그냥 막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상의 한계예요. 그리고 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내용상 한계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근데 여기로 해갖고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야 한대. 그쵸? 그러면 나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것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국가 이런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재산을 제한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봐요. 필요에 의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나 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제 마지막 줄에 보세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여기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가야 되니까 너의 이 땅을 요만큼 뺏을게. 뺏으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대신 여기 이 땅 팔아. 적절하게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해야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즉 재산권을 박탈하는 게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목적에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그리고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볼까요? 자, 제한의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방법은 반드시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쓸까요? 네. 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국민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나 집회하고 시위할 수 있게 허락해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집회랑 시위할 거야 라고 신고하는 거죠. 허가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시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집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해가 뜨기 전 혹은 해가 진 후, 해가 진 후에는 시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위할 수 없다. 단 경찰서장이 허가한 경우에 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허락한 경우 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법에 의한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 시위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이 자유라는 이 기본권을 잘 제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걸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부터 볼게요. 제한의 원칙. 조금 심화됩니다. 절대로 과잉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과잉 금지의 원칙. 그래서 이 과잉 금지의 원칙의 내용을 한 4가지 살펴보면 뭐냐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 목적이 아주 적절해야 돼요. 목적의 적절성. 예. 정당성. 예. 적절 정당성. 그 다음에 방법의 적절성.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을 제한했을 때 공익을 위해서 그 제한하는 법익의 균형성,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여기 원칙에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여기 보시면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러한 기본권이 헌법에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바르게 잘 제한하고 있는 건지 이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한번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과잉해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잉 금지의 원칙의 내용에 가보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이 아주 적절해야 되고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의 피해가 최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져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 목적은 정당할까요? 그치. 정당하지. 왜요? 사람들이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이 시간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즉 제발 밖에서 나를 신경 거슬리게 하지 않고 정말 평온했으면, 정말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평온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시간에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밤에 갑자기 정말 정말 급박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착착착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공권력이 잘 이렇게 대응하거나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생각했을 때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다라는 이 집시법 조항은 목적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대부분 평온을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집시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방법, 뭘로써? 법률로서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 시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도 시위할 수 없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아요. 학생,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학생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니거나 또는 어때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가 진 후 퇴근하고 난 다음에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라고 해서 너무너무 넓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의 절반이죠. 하루의 절반을 시위하지 못한다라고 딱 정해놓아 버리면 실질적으로 학생, 직장인의 집회 및 시위권을 사실은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죠? 피해의 최소성 이거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거의 하루의 절반,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지누라는 하루의 절반을 시위를 하지 못함으로 정말 긴 시간을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사실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거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의 최소성 최소 아니죠. 거의 많은 사람들의 집회 시위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입의 균형성을 측면에서 보면 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 시간에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을 정말 평온하게 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권리랑 그 다음에 집회 시위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 이 공익이 제한된 기본권, 집회 시위권이라는 이 제한된 기본권보다 공익이 훨씬 더 큰 경우에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들의 제한된 집회 시위권이 공익보다 정말 작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집회 시위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집회 시위권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보다 이 사람들의 제한권이 정말 작고 미미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 시위할 수 없고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그래 목적 정당해. 그래 방법 잘 썼어. 그렇지만 이 제한된 기본권이 너무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기본권의 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까지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이렇게 판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권 제한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조금 어렵게 갔습니다. 조금 어렵게 갔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문 속에서 한 번쯤 이렇게 두 번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한 번쯤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기본권 제한을 할 때 절대로 과잉해서는 안 된다. 목적도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되고 피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가 최소한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또는 직장인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그 자유 자체를 아예 거의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 거기에도 어긋났고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에 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제한당한 기본권이 작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방법상 법률로서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법률로서 제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그쵸? 첫 번째 비상계엄하에서. 비상계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사태일 때 군대가 우리나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군이 나섰다고 하는 건 그만큼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영장제도라든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긴급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행정부할 때 배우게 되는데요. 및 명령.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긴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를 소집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그때는 법률이 아니라 그 법률 밑에 있는 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땐 반드시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법은 법률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화, 정말 국가가 위급하고 그런 상황일 때 군 병력이 국가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그때는 이런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게 되고요. 일부. 그다음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이라고 해서 정말 긴급한 상황, 국회를 소집해서 법률을 만들 시간도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는 법률 아래에 있는 명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나 긴급명령에 대해서도 다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헌법 다음에서도 또 배우게 되지만 어떻게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요구하면 바로 이거 해제해야 돼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이렇게 막 행사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국회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나 이거 긴급명령 했는데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 했는데 국회야 허락해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허락 안 해주면 빨리 다 철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법률이 아니어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법률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에 통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제한을 또 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내용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렇게 상상력, 무슨 창의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네, 카메라 감독님이 그런 사람이라네요. 그런 거 정말 타고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잘 아십니까? 네, 그 붉은 돼지, 원령공주,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되게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네. 네, 뭐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그 중에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원령공주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만화 속에 그 뭔가 정말 그 담을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낸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 담아낸 그런 주제도 잘 찾아내기 어렵게끔 그렇게 철학적인 주제들을 담는다는 거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만화 속에 보면 그 캐릭터들이 정말 그게 창조해낸 것들이잖아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의성하고는 거리가 먼 어쩌면 그런 그 고3 그 찌들리는 공부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창의성이 어디로 달아나지 않게 자꾸자꾸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실전 문제 좀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전 문제 1번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나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관련된 문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권 보장의 역사, 기본권의 발전 과정을 잘 아시죠? 어떻게요?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이라고 했고요. 자유권과 사회권은 잘 비교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프랑스 인권선언인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생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 보면 천부 인권 사상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읽어볼게요.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딱 읽어봄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이 무엇임을 알 수가 있나요? 짠! 네, 그렇죠. 자유권적 기본권을 이 문서를 통해서 강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다음 문제 아니죠. 네, 넘겨볼게요. 여러분은 그 밑에 쭉 있죠? 지금 보세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입니다.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유권은 내 재산 내 맘대로 쓸 자유가 아니라 이 소유권에는 의무가 동반된대요. 그러면서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해야 된대요. 내 재산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잘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어떤 기본권이죠?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권 내용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지난 3년간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가져다가 비교하는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도 하는데 미리 하나씩 보는 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가에서는 자유권이 그쵸 가 문서에서는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이 그다음에 나 문서에서는 사회권이라는 기본권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바이마르 헌법 딱 나오면 사회권 하고 바로 나와야 되기도 하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볼까요? 1번 가에 비해 자유권에 비해 나는 그쵸 사회권은 상대적 평등을 더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상대적 평등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나가 다른 사람, 차이, 사람 간에 모두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적 평등이죠. 사회권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인정해서 달리 대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에 가 보세요. 2번 가는 인권의 주체가 개인인데 반해서 자유권의 주체가 개인인데 반해서 사회권의 주체는 집단이다. 아니죠, 여러분.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 모두 이 기본권의 주체는 개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가보다는 나의 실현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죠. 사회권에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가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가 문서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천부인권을 맨 첫 번째 줄에서 확인해 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는 국가로부터의 간섭 배제, 자유권. 그 다음에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 사회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잘 찾으셨죠? 한 문제만 더 볼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그 지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길게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추려서 한번 본 거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4번 문제예요. 지금 기본권의 제한, 그 다음에 기본권의 기능, 발달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바와 부합되는 진술 찾아보래요. 자 보세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군주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르러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배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법치주의가 변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49년 독일 기본법은 어떻게 했냐면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법만이 법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고, 법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볼게요. 해당되는 진술, 기억, 법 집행했을 때, 집행할 때 융통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 아니죠.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권력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네. 되게 그렇죠. 정당성에 근거한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당한 법에 의한 여기 보시면 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법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그렇죠. 실질적 법칙,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기본권의 여러분 국민의 권리와 의무하는 기본권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오늘 토대를 이렇게 톡톡톡톡 쌓았습니다. 이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본권의 내용을 배우시면 이제 기본권에 해당되는 문제 20문제 완전 잘 맞추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